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밤에는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머리가 띵해요.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가끔은 눈앞이 하얘지면서 벽 잡고 버텨요. 병원은 다녀봤는데 나이 드셔서 그래요라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가장 많이 본 시간이 바로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느려지는 경험. 이런 신호들이 단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을 먼 이야기,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쓰러졌던 분들, 응급실로 실려왔던 분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피곤한 아침, 왼쪽 팔이 갑자기 무거워서 커피잔을 놓치던 순간, 말이 잠깐 꼬여서 장난처럼 넘기던 날, 그 모든 신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몸 안에서 쌓이고 있던 뇌혈관의 부담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혈관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밤새 눕혀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고 피가 더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평생의 건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셨을 겁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나이 탓인가? 아침마다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걸까? 혹시 나도 위험한 건 아닐까? 그 답답함, 그 불안함, 그 막막한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며 진료실로 들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침만 좀 편해도 하루가 달라질 텐데.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잔뜩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아침 1시간, 그 중에서도 일어나고 난 뒤 1020분의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뇌졸중 확률이 정말 체감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응급실에서, 병동에서, 그리고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들의 회복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해왔던,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돌아가신 뇌졸중을 막고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습관 7가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해야 할 위험한 아침 행동이 무엇인지, 반대로 혈관이 살아나는 루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샤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잠깐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뇌혈관 관리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순서와 방식만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도 실버튼 틀라디오를 켜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건강을 지키는 버튼이니까요. 여러분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다가 순간 멍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평생의 혈관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동안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왔던 아침 습관 7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 혈관 건강의 첫 단추는 늘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깨어나는 준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한 가지가 아침 뇌졸중 위험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혈압은 낮아져 있고 혈액은 상대적으로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밤새 고요한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온몸으로 피를 올리라고 신호를 보내면 당연히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 순간 약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봐왔던 응급 환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아침 행동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노화된 혈관에게 제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 기상 후 30초간 앉아서 호흡하기입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않고 먼저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좌우로 굴리고 무릎을 세워서 허리에 가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이용해 천천히 몸을 들어 올려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기만 하세요. 그 상태에서 2030초 정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 간단한 호흡이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이 잠시 안정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한 분은 평생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샤워 중 갑자기 어지러워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죠. 그분께 이 30초 호흡만 알려드렸는데 단 일주일 만에 아침 어지럼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며 혈관 내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이 첫 습관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첫 5분 안에 미지근한 물 20만 300ml 마시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셔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아침 첫 물을 놓칩니다. 문제는 이 아침 첫 물 한 잔이 우리 뇌혈관에게는 구급차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지면서 혈액은 더 진해지고 혈소판 기능은 높아져 혈전 핏덩어리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관은 훨씬 큰 부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상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첫 물은 차갑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은 장과 위의 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혈관을 더 수축시키게 됩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혈액을 부드럽게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 중에는 아침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유는 놀랍게도 아침에 늘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들이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나서 그분의 두통과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뇌혈관은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몸을 깨우는 준비 시간, 두 번째는 혈관을 깨우는 첫물,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아침 혈관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앉아 숨쉬기 30초, 그리고 부엌까지 걸어가 미지근한 물 한 잔. 그저 이 두 동작이 평생 건강을 잡아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에 몸을 천천히 깨우고 미지근한 물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까지 잘 해내셨다면 이제부터는 뇌로 가는 혈류를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아침은 혈관을 놀라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설득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목 주변 온도 조절과 가벼운 근육 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과소평가하지만 사실
뇌혈관 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밤새 우리는 대부분 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특히 베개와 목의 각도에 따라 목 주변 근육과 혈관이 눌린 상태가 지속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게 되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뇌로 올라가는 혈액 속도가 불안정해지죠. 저는 여러 환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아침에 목을 틀다가 잠깐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해야 할 아주 간단한 루틴을 가르칩니다. 바로 목 주변부터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기입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목 뒤, 뒤통수 아래, 움푹 파인 부위, 귀 뒤쪽을 가볍게 감싸주는 방식입니다. 이 부위는 뇌혈류의 관문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안정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단 10초만 해줘도 몸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한 목 풀기 동작을 천천히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고 부드럽게 돌리는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돌리지 말 것, 빠르게 휘두르지 말 것 두 가지입니다. 작은 각도, 느린 속도.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 주변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급상승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어김없이 머리가 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마이너스 천천히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아침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이목 혈류 관리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아침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바로 아침 첫 움직임을 걷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는 아주 짧고 부드러운 걷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움직임을 통해 펌핑력을 얻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하체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밤사이 고였던 혈액을 위로 올리는 힘이 부족하면 아침에 뇌로 가는 혈류 역시 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저 집 안에서 부드럽게 23분 정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혈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뇌는 이미 적은 혈류로 버티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전신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은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아주 조금만 넣어줘도 혈압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뇌혈관이 받는 압력도 훨씬 고르게 분산됩니다. 진료실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아침에 3분이라도 걸었던 분들이 그렇지 않았던 분들보다 하루 동안의 어지럼증 두통멍함을 훨씬 덜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만성적인 혈압 변동이 심하던 분들도 아침 걷기 루틴 하나로 혈압 그래프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걷기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고 부엌을 지나 복도를 왕복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몸이 이제 깨어나도 좋다고 스스로 느낄 시간을 주는 것. 이 존중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침 걷기는 뒤에 이어질 습관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몸은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는 안정되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뇌 기능을 깨우는 루틴이 의미 있게 작동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을 천천히 풀어주는 세 번째 습관과 네 번째 걷기 습관까지 잘 이어가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이미 절반 이상은 안전지대에 들어섭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그 위에 안정성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아침의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안전을 만들고 하루의 안전이 평생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몸이 충분히 깨어난 만큼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혈관 탄력을 지키고 뇌 기능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뻥 뚫리고 뇌는 하루 전체의 리듬을 정돈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몸을 천천히 깨우고 목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집안을 부드럽게 걸어준 만큼 이제 뇌혈관이 하루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이미 몸은 상당히 안전한 상태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좀 더 확실한 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두 가지 습관을 더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하루 컨디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5번째 아침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아침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아침 뇌 활성화 루틴, 그 중에서도 심박을 천천히 올리는 미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걸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의 목적은 단 하나,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걸음까지는 잘하지만 걸음 이후 몸이 다시 정적 상태로 들어가면서 혈류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 때문에 아침에 꼭 넣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추천해왔고 실제로 효과가 매우 검증된 단 2분짜리 뇌 깨우기 루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끝을 부드럽게 쥐었다 폈다를 30초, 발목을 가볍게 돌리는 동작 30초,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려주는 동작 30초, 마지막으로 복부를 천천히 내밀고 당기며 깊은 호흡을 30초. 이 동작들은 겉보기엔 매우 작지만 뇌혈류에는 즉각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개 같은 말초 부위는 혈관 말단이 몰려 있어 이곳을 움직이면 전신의 순환이 고르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하면 뇌로 향하는 혈류 속도와 혈관의 탄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환자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걷기까지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적 상태에서 다시 어지러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작은 루틴만 추가해드렸더니 선생님, 하루가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느낀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혈류가 안정되며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뇌혈관 건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침 첫 식사를 뇌혈관 친화적으로 구성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빵커피만으로 대충 넘기거나 반대로 무겁게 먹거나 하는데 이 모두가 뇌혈관에는 부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첫 식사는 우리 몸이 밤새 비워놓은 에너지 저장고에 어떤 연료를 넣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뇌는 아침에 혈당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은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 첫 식사에서는 3가지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하나는 수분, 둘째는 단백질, 셋째는 느리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이 조합이 뇌혈관에 가장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차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계란, 두부, 요거트 같은 소화 쉬운 단백질을 곁들이고 여기에 부담 없는 통곡물류나 약간의 고구마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막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튀어오르면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혈관 내부가 미세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먼저 넣어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뇌가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아침 식사를 바꾼 환자분들이 하루 피로감,
집중력, 어지러움, 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아침 식사 구성만 제대로 잡아도 뇌혈관 사건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침 첫 식사는 화려할 필요도 없고 양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 순서대로 넣어주는 것. 이것이 뇌혈관 건강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아침을 천천히 열고 혈관을 준비시키고 말초 순환을 올리고 뇌에 부담 없는 연료를 넣어주는 루틴까지 들어오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느꼈던 아침의 무거움, 멍함,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불안정한 심박 변화들이 이렇게 단단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침의 마지막 루틴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완성시키는 고리가 하나 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한 가지만 더 관리하면 뇌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까지 완성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은 게 정말 얼마만인가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이어지는 마지막 습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식사까지 안정적으로 채워놓고 나면 이제 몸은 본격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하나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마지막 아침 습관, 바로 뇌혈관을 위한 컨디션 점검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해요. 몸이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일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단 몇 초만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도 뇌졸중 위험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몸이 하루 컨디션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하던 몸이 깨어나는 순간 숨겨졌던 이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제 환자들이 늘 고마워했던 3가지 아침 체크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을 입 밖으로 내보는 것. 예를 들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자. 처럼 평소 하던 말이면 됩니다. 이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굳은 것처럼 느려지거나 발음이 갑자기 부정확해진다면 단순 피로나 숙취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체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에서 발음이 조금씩 새는 걸 느끼고 바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작은 뇌허혈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단 한 문장이 생명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손 들어보기입니다. 아침에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양팔을 동시에 들어 올려보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이때 한쪽 팔이 유난히 무겁거나 올라가는 속도가 달리거나 들었는데도 팔이 흔들리거나 내려가려는 느낌이 있으면 뇌혈류 이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오른손 힘이 빠지거나 왼팔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종종 잠버릇 때문에 저렸나 보다 하며 넘기는데 아침에는 그런 사소한 변화도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균형 테스트, 즉 두 발 모은 뒤 5초 서 있기입니다. 이 동작은 겉보기엔 너무 간단하지만 뇌의 균형 감각 혈압 조절 전정기관 하체 근력까지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체크입니다. 5초 동안 서 있는데 어지럽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잠깐 잃고 다리가 흔들린다면 혈압 변동이나 뇌 혈류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 3가지 체크만으로 아침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사고의 전조를 빨리 발견한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작은 이상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평소랑 비슷하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체크 3가지를 습관처럼 넣어두면 그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7번째 습관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루틴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몸이 오늘 하루 어떤 리듬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말이 잘 나오고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균형이 잘 잡히면 그날 하루는 혈관이 안정된 상태로 출발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함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무리한 활동이 아니라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하루 리듬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제가 한 번은 60대 중반 남성 환자에게 이 아침 체크 루틴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항상 바쁘고 빠르게 움직였던 분이었죠.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하기 체크를 했는데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말끝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해서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뇌 혈류가 불안정하게 떨어져 있었고 적절한 시점에 약물 치료를 시작해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아침에 10초만 신경 쓴 덕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침 체크 루틴의 가치를 다시 느낍니다. 아침의 마지막 단계까지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의 하루는 뇌혈류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몸은 따뜻하게 깨어났고 혈관은 부드럽게 열렸고 뇌는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받았으며 이상 신호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마친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구성하면 뇌혈관이 하루 종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왜 이렇게 아침이 편하지? 하고 느끼는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루틴을 넣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침 루틴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그 시간을 아침에 만들어두면 하루의 컨디션뿐 아니라 장기적인 뇌혈관 건강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이 루틴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 속에 녹여 넣느냐 뿐입니다. 이 루틴을 지속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정말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아침이 더 가볍고 하루가 더 선명하고 혈압 변동이 안정되고 뇌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침은 몸의 시작점이자 혈관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잘 내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다, 도움된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지켜보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뇌혈관은 아침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1시간의 리듬이 안정되면 그 사람의 하루 전체 혈관 패턴이 거의 그대로 굳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가 하루만으로도 감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두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의 나쁜 아침 습관도 한두 번의 반복으로 시작된 겁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 병이 되었듯 좋은 습관도 쌓이면 건강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도를 꺾느냐에 따라 수년 후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아침마다 느껴지는 묵직함, 낮 동안의 갑작스러운 멍함 때문에 병원을 드나들며 걱정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은 평소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셨지만 아침만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 아침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다가도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은 눈을 뜨는 순간이 예전보다 훨씬 편하네요. 하루 종일 헛도는 느낌도 거의 없어졌고요. 저는 그분에게 따로 특별한 치료를 해드린 게 아니라 아침 루틴을 바꿔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그러나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면
혈압은 낮아지고 혈관은 편안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낮고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며 혈관은 순식간에 부담을 받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혈류는 다시 속도를 내고 혈관벽은 긴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다시 켜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이 튀는 것이죠. 아침 루틴의 핵심은 이 시동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혈압이 부드럽게 오르고 혈류가 고르게 퍼지고 뇌혈관으로 가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이 안정된 출발 하나가 하루 전체의 혈관 리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예민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 혈압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하루 종일 혈관이 편안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혈류가 흔들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잦아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 혈류가 안정되면 뇌는 산소와 연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아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은 뇌에게 하루치 연료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연료 공급이 흔들리면 뇌는 하루 종일 불완전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아침 루틴들은 뇌혈관을 살리는 하루 준비 운동이자 뇌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돕는 시동 안정장치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비유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시간, 혈류가 고르게 분배되는 시간, 심장과 뇌가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 아침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둘, 낮 동안의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셋,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넷,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섯, 밤에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혈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반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레 줄어드는데 아침의 올바른 루틴은 이 혈류 감소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검사를 통해 직접 본 결과 꾸준한 아침 루틴은 혈압 변동폭을 줄이고 뇌혈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하루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의 리듬을 바꾸는 건 결국 평생의 뇌혈관 건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드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루틴을 넣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돌려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이미 몸은 그 변화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손이 가는 것 같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먼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하네, 하루가 덜 흔들리네 하는 변화를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 서 계실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상담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연 속에서도 말이죠.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밤새 낮아진 혈압이 다시 오르고 끈적해졌던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하나둘씩 눈을 뜨는 시간. 이때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안정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해온 7가지 아침 습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아침 루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깨어난 직후 바로 일어나지 않고 30초 동안 숨을 고르는 것. 미지근한 물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짧게라도 걷고 손과 발, 어깨를 움직여 순환을 깨워주는 것. 가볍고 뇌혈관에 부담 없는 식사로 하루의 연료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언어 말하기, 손들기, 균형 잡기 이 3가지로
오늘의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 이 단순한 단계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안정시키는 뇌혈관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루틴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처방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력도, 생활도, 수면도, 질환도 다르기 때문에 루틴은 반드시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 바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늦추는 방식으로, 물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온도와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걷기가 힘든 분들은 앉아서 하는 미세 움직임으로, 식사가 잘 안 넘어가는 분들은 단백질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을 오래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루틴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루틴이 자신의 생활 구조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루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동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면 몸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물 한 모금,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 쥐었다 펴기, 세수하기 전 목 뒤를 따뜻하게 감싸기. 이렇게 생활의 틈 안에 가볍게 걸어두면 그루브처럼 부드럽게 반복됩니다. 요즘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편하긴 정말 오랜만이에요. 종일 머리가 맑아요. 괜히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같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뇌혈관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지러움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덜하고, 혈압 변동이 잔잔해지고, 하루라는 시간이 훨씬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단순한 건강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혈관을 돌보는 시간이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응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침을 바꾸는 건 결국 하루를 바꾸는 일이고, 하루를 바꾸면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이 작은 루틴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실버튼 틀라디오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뇌혈관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더 편안하며 더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